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피처를 활용하여 요구되는 이치 영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원통 영상 작성 시 돌출과 회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피처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회전 예제 2번을 돌출 피처 그리고 회전 피처로 작성을 해보면서 돌출 피처를 사용했을 때와 회전 피처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회전 예제 3번을 통해서 편심축, 즉 축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예제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예제 2번도 회전 예제 1번하고 동일하게 좌측 형상과 우측 형상 두 가지 형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두 개 형태가 똑같아요. 20, 지름이 2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21, 21. 이제 이 형태가 똑같이 지름이 20이고 길이가 21인 원기둥이다. 자, 이쪽은 다 지름인데 여기 32, 지름이 30인 원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25인 원기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작성을 할 때는 돌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쪽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죠. 마지막 쪽에 보면 여기는 원기둥, 여기도 돌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마지막 쪽은 원뿔 형태. 물론 이제 여기가 각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뭐 여기도 돌출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치수가 이렇게 끝단에 지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 형상은 돌출로는 어렵겠구나. 회전으로 작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돌출로 쭉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진 치수가 요 사이에 32파이짜리 원기둥의 높이가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요 32파이짜리 원기둥을 돌출한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지? 물론 이제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전체 값인 7,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1과 38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계산이 필요하다. 자, 이런 계산을 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잘 포커스를 맞춰서 이때 돌출이 편하냐 아니면 회전이 편하냐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될 거면 여기 치수를 제공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치수도 기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치수를 잘못 기입한 거 아니냐. 친절하게 모든 치수를 다 기입해 주면 되는 걸 굳이 저런 식으로 기입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도법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치수 기입법 같은 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치수 기입이라는 게 있는 치수를 무조건 다 기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치수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어떤 거냐. 뭐 그런 것들도 나눠지고요. 그래서 가공성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수가 기입되고 너무 많은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작업자가 치수를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치수만을 기입하고 그 최소한의 치수를 기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치수 공차가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되느냐. 그게 제일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공하는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어느 게 우선이냐. 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값들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들이니까요. 이제 저렇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물체를 모델링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퓨전 360으로 가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회전 예제 2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형태부터 작성을 할게요. 돌출로 전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단 돌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로 작성을 하려면 원을 그려야 되고 지금 도면에 있는 게 정면이라고 한다면 원은 우측면에서 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성에 있는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스케치 작성할 평면으로는 우측면에 해당하는 Y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을 작성할 거니까 중심지름 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원점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좌측에 있는 원의 지름이 20이니까 20 입력하고요. 엔터. 자, 스케치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그 다음에 돌출해주면 되겠죠. 자, 돌출 피처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돌출 길이는 21이라고 써있네요. 21.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작성돼서 우측으로 튀어나온 요 끝에 있는 평면, 저기서 32짜리 원을 그리고 돌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이제 돌출된 끝에 있는 평면, 기본 평면이 아닌 돌출 끝나는 평면, 저기를 클릭을 하고, 저기서 중심 지름원, 원점의 원의 중심, 그 다음에 32.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돌출을 걸어주면 되겠죠. 자, 돌출하고 이제 프로파일 선택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프로파일 선택이 자동으로 안 된다라는 건 프로파일 영역이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원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왜 프로파일 영역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냐라고 생각하면, 퓨전 360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내가 스케치로 작성한 선들만 프로파일 영역을 결정하는 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상이 가지고 있는, 입체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 선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프로파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대면 안쪽에 있는 20파이 원 기둥의 끝에 있는 모서리, 저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 영역과 안쪽 영역을 두 번 선택해서 두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해주는 길인데 돌출 길이가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계산은 가능하죠. 전체 길이인 7, 8에서 3, 8을 빼고 그 다음에 21을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7, 8 입력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마이너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3, 8. 자, 3, 8 한번 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마이너스 해서 21까지 빼주면 원하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값을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돌출된 끝 평면에서 다시 이제 지름 25짜리 원 기둥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 나오는 풀다운 메뉴에서 밑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선택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스케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스케치 작성. 자, 그 다음에 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중심을 놓고 25, 지름은 25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여기서 돌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하고 돌출돼야 될 길이를 38에서 17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38-17. 자, 그래서 엔터 쳐주면 돌출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원기둥 하나 남았죠.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끝평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 선택하고 중심점에 원을 중심을 놓고 그 다음에 지름이 20.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 돌출. 자,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하고 여기는 길이값이 있으니까 17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좌측에 있는 형상의 작성을 돌출로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쪽에 요 20짜리 원 작성할 때 저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도 20이고 이쪽도 20이고 치수가 같습니다.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처럼 이제 원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요 끝단에 있는 원의 직경을 수정을 한다.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수정할 때는 이제 요거 제일 처음에 작성한 거니까 이 원의 직경을 바꿀 건데 제일 처음에 작성한 스케치를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름값을 수정해주면 되니까 스케치를 여기 확장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확장해서 스케치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밑에 타임라인에 보면 처음에 스케치 피처가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거를 10으로 바꿔줄게요. 지름이 만약에 내가 10으로 수정할 거다.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하면 이제 이쪽 지름만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름은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설계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설계를 했는데 이쪽 지름과 이쪽 지름이 항상 같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름이 수정되면 이 지름도 무조건 수정이 돼줘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다. 둘은 우연의 일치로 치수가 같았을 뿐이지 둘의 치수는 따로 관리돼야 된다. 두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만약에 둘의 치수가 지금처럼 따로 관리돼야 된다. 이쪽이 수정돼도 이쪽이 수정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작성하는 게 올바른 작성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치수랑 이 치수는 항상 같은 치수이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작성을 한다면 여기 치수 바꿔주고 얘 안 바뀌었네. 얘도 바꿔야겠네.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두 번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설계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상당히 작업이 불편해져요. 만약에 양쪽에 있는 지름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한다면 스케치 작성할 때 좀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 두 단계는 전부 델리트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두 단계의 피처를 지웠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를 다시 얘랑 지름을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냐면 작성 패널을 확장해 보시면 밑에 보면 투영 / 포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장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형상 투영이 있습니다. 단축키로 이제 P가 할당되어 있죠. 자, 형상 투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스케치하는 평면에 입체적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시각적인 모서리들을 그대로 투영해서 반영해 주는 건데 형상 투영 딱 눌러주고 저 반대편에 있는 지름 10으로 제가 수정을 했죠. 지름 10짜리 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상태면 형상이 가리고 있어서 선택이 안 됩니다. 자, 화면을 좀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끝에 있는 요 모서리, 이 원 지름이 표현되는 저 원의 모서리를 딱 선택을 해주면 이쪽 면에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선홍색 빛으로 저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래놓고 팔레트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게 스케치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출 안쪽 영역을 선택하고 17, 자, 엔터.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 투영을 해서 작성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제일 처음에 있던 스케치 1번 다시 더블 클릭해서 원래 치수로 돌릴게요. 더블 클릭 20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오면 반대쪽도 똑같이 수정이 돼 있죠. 이렇게 되면 한쪽 치수만 수정을 해도 반대쪽 치수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치수 수정을 한 번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적인 개념상에서 이 두 치수가 항상 같아야 되는 치수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는 형상 투영을 이용을 해서 갖고 와주는 게 올바른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형상을 완성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작업상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방식의 작업이 더 편하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한 거를 종료하고 새로 작업하지 않고요. 이건 그냥 열어둔 상태로 새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요 뒤쪽에 가면 여기 플러스 버튼 새 설계 있죠. 새 설계를 클릭해서 새로운 작업창을 추가적으로 띄웁니다. 자, 여기다가는 회전으로 작성을 할게요. 자, 회전으로 작성하기 위해선 중심축을 기준으로 절반의 형태를 그려주면 됩니다. 위쪽을 그리든 아래쪽을 그리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게 정면이니까 스케치는 정면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선 해서 원점을 클릭하고 일단 바닥에 중심선을 수평하게 길게 빼는데 이게 전체 길이가 7, 8이죠? 7, 8.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명령이 종료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이제 위로 수직하게 올라오고 여기서부터는 대충 그립니다. 자, 그냥 단만 다 구성이 되게 자, 수평하게 해서 그려주고 여기서 수직하게 또 한번 올라오고 수평하게 또 오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평하게 또 오고 그 다음에 수직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하게 오는데 이때 이제 원점 있는 데서 딱 끝나야겠죠. 근데 추론선이 자동으로 안 나오네요. 이럴 때는 원점에다 와서 한번 갖다 댔다가 위로 끌고 올라오시면 추론선이 나오고 클릭 그 다음에 원점 다시 클릭 하면 마지막 선도 수직이 딱 되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했으면 그 다음엔 중심선, 회전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선 종류에서 중심선, 구성이 아니라 중심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들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좀 확대를 하고요. 자, 스케치 치수.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가 21이었죠. 21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길이가 17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8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름 주면 되겠네요. 지름.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자, 20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20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 아까 얘기했던 설계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지금 요쪽 지름과 이쪽 지름이 전혀 상관없는 애다, 따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작성된 요 방식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10으로 바꿔도 얘는 안 바뀌게, 만약에 따로 관리돼야 된다. 20. 자, 하지만 이제 여기랑 치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 동시에 관리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따로 주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치수를 따로 주실 때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치수를 클릭을 해가지고 D5, 요 치수의 이름이 D5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매개 변수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D5를 걸어주고 엔터 치면 뭐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얘를 10으로 바꾸면 똑같이 10으로 바뀌죠. 앞에 fx가 붙는 거는 계산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설계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이제 매개 변수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치수로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속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동일선상 해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은 항상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매개변수 사용하지 않고 조건으로만 걸어주시면 여기서 10, 그렇죠? 다시 20, 이렇게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회전으로 이용할 때는 저 설계상에 저 두 개 링크를 걸어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잡아준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치수 마저 기입을 할게요. 스케치 치수 눌러줘서, 자, 이 선과 이 선 선택하고요. 자, 여기는 25.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이 중심선 잡아서 여기는 32. 이렇게 되면 형상 작성이 완료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까랑 좀 차이점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아까는 요 사이값, 요 돌출 거리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회전을 이용한 방식으로 다 회전 단면을 이제 절반을 그리다 보니까 주어진 치수대로 치수를 줬더니 그냥 완성이 돼요. 치수를 제가 굳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수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냐, 아니면 치수 계산 없이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치수를 기입하고 형상을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가 됐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회전 눌러주시면 당연히 프로파일은 한 개 영역밖에 없었고, 중심축은 이제 중심선의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축을 잡고 이제 형상을 돌려주게 되겠죠. 360도 뺑 도는 거니까 마찬가지 각도에 360도를 하던가 아니면 유형을 전체로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똑같은 형태가 작성이 완료가 되죠.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홈 버튼 눌러서 이제 등각으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기 쪽에 스케치를 확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회전 타입으로 작성한 거 스케치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면 타임라인의 피처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점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로 작성한 대로 가볼게요. 자, 앞에 제목 없음 클릭해가지고 돌출로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등각으로 똑같이 놓을게요. 똑같이 놓고 마찬가지 여기 스케치도 확장을 해보면 스케치가 이제 스케치 1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 그리고 스케치 5번. 4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면 8개의 피처가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타임라인에 쌓여 있는 피처가 이제 돌출로 작성한 게 더 많죠. 물론 이제 피처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효율적이냐 아니면 안 좋은 방법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피처 양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피처 관리 자체를 되게 여러 군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치수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치수가 어느 스케치 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뭐 형상이 단순하다 보니까 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게 형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피처의 양이
적은 쪽이 피처 관리가 좀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파일 용량, 저장해서 파일 용량을 비교를 해봐도 타임라인 쪽에 히스토리가 좀 많이 쌓인 것과 히스토리가 좀 적게 쌓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일 용량을 비교를 하면 적게 쌓인 쪽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용량이라든가 아니면은 피처 관리,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관리라든가 그런 포커스를 생각을 하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회전이 좀 더 이런 형상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돌출로 작성하는 것과 회전이 작성하는 건 저런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형상을 작성을 해야겠죠. 우측에 있는 형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원기둥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아예 처음부터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작업해 놓은 거에서 수정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돌출로 해진 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 돌출만 이제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케치 5번과 그 다음에 여기 돌출 피처 이 두 개를 모두 델리트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원뿔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쪽이 각도가 아니라 지름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돌출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돌출로 작업할 땐 이때는 회전을 혼용해서 써야 돼요. 자, 회전을 혼용해서 써야 되니까 이제 회전을 작성하기 위한 스케치 작성하고 마찬가지 이 스케치는 정면에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면에 해당하는 X, 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끝단, 여기 끝단에다가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을 그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쭉 갖다 대서 여기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요. 어떤 기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선이 투영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럼 이걸 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작성해서 아까 썼던 투영 포함해서 형상 투영을 해가지고 요 모서리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점 두 개가 있고 여기 가운데 선이 투영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해서 가운데 갖다 대시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할 때 늘상 봤던 삼각기호 중간점이 잡혔다. 그러니까 저기 투영된 선의 중간점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선 해가지고 여기 갖다 대면 자동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환경 설정 옵션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기본 환경 설정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환경 설정은 이제 계정 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계정에서 이제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설정 들어오면 여기 보면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을 클릭을 하시고 디자인 쪽에 가보시면 참조할 모서리 자동 투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체크가 꺼져 있는데 얘를 체크를 켜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작성 패널에서 다시 선 선택하고 요번에 갖다 대보시면 지금 투영 안 한 상태예요.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잡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쭉 잡아 빼시면 투영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해서 이제 구석 조건도 붙고 자동으로 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의 전체 길이가 이제 17이니까 17. 자, 하고 선 2여 그릴 거니까 여기서 클릭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 수직하게 올라오고 대각으로 와서 요 선에 딱 X 표시만 나올 때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선으로 바꿔줘야겠죠. 여기를 축으로 회전을 할 거니까 그리고 치수 스케치 치수에서 이제 요 중심에서 요 끝점까지 여기 지름이 10이다. 그리고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점은 20이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20이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작성하면 여기 지름을 15로 바꾸든 뭘로 바꾸든 이 점은 상관없이 안 바뀝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이제 여기 20을 요 뒤에 거랑 엮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여기서 작성, 투영 포함, 형상 투영해서 요 뒤에 있는 선을 투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럼 여기 끝에 이게 점이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수평.
수평 수직 해서 이제 요 끝에 있는 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선택을 해서 딱 여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엮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 뒤에 있는 원의 지름이 바뀌면 요 부분의 지름도 바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스케치를 작성할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엮어 놨으니까 이제 스케치 1번 더블 클릭해서 여기 지름을 15로 수정을 하면 스케치 마무리. 여기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의 치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해서는 안 된다, 따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치수를 따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회전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 없음 가로 1번 여기 와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케치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자, 여기 있는 수평선을 지울 겁니다. 수평선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은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 해가지고 이제 요 점하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해서 중심선 그 다음에 요 끝점 잡아서 여기 지름이 10이다. 마찬가지 요 뒤쪽하고 치수를 엮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2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요 뒤쪽하고 치수가 엮여서 같이 바뀌어야 된다. 얘가 15가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똑같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긴 점이니까 일치를 선택을 해서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를 15로 변경을 하시면 똑같이 따라서 바뀝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같이 링크를 걸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케치 마무리 하면 우측에 있는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예제 2번을 작성해 봤고요. 이제 회전 예제 3번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예제 3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회전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회전 예제 2번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원기둥들이 여러 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지름이 다른. 이번에는 돌출로 작성을 하진 않을 거예요. 돌출과 이제 회전의 차이는 앞에 있는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예제가 이제 회전 예제 2번하고 다른 점은 회전체가 중심축이 다른 게 하나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보면 요 중앙 쪽에 반지름이 26인 회전체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심축이 6mm가 다른 축들과 어긋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편심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편심이 난 축이 있을 때 대부분은 다 잘 캐치를 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회전 피처를 이제 처음 배우고 회전을 시도할 때 이 중심축이 다른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우리가 회전 피처를 사용해 보면 알고 있지만 중심축이라는 거를 두 개를 지정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편심축이 잘못 작성되는 동심축으로 작성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회전 예제 3번. 일단 그 도면에 그려져 있는 형태를 이제 정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 작성 실행하고요.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중심선을 그려줄 건데 이게 편심이 져 있다 보니까 중심선이 기본적으로 수평한 게 두 개가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수직한 중심선도 있는데 수직한 중심선은 회전에 사용될 중심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할 때 저 중심선을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평한 중심선을 그릴 건데 저는 일단 가장 긴 중심선을 먼저 작성을 할게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 작성을 할 때는 큰 형체를 먼저 잡아주고 나중에 그 안쪽에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쪽이 스케치가 이제 우리가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줘가면서 틀어지는 형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치수를 먼저 작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 선의 끝점을 붙여줄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뺄게요. 오른쪽으로 쭉 빼는데 선의 길이가 이제 212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 계속 이어 그릴 거니까 왼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선 끝이 안 보이니까 가운데 휠 꾹 눌러가지고 자, 왼쪽으로 움직여서 선 끝이 보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할 때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심축이 다른 회전체가 두 개다 보니까 프로파일 두 개가 따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방식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중심축이 다른 거를 하나의 스케치에 다 그리느냐 아니면 중심축별로 스케치 두 개를 그려가지고 따로따로 만드느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에 다 그리려고 해요. 굳이 두 개를 따로 관리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따로 할 건데 편심이 좀 위쪽으로 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심돼 있는 형상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편심이 안 돼 있는 나머지 형상들은 아래쪽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심이 돼 있는 부분은 위쪽에다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작성할 거니까 아래쪽 절반을 그릴게요. 자, 요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단 치고 또 오고 또 한 단이시겠죠. 자, 요렇게 오고 이제 요 다음에 편심축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끊어줄게요. 요 화면은 선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쭉 이어서 그려줘도 되는데 중간에 홈이 한번 파입니다. 만약에 저 부분을 쭉 이어서 그리게 되면 나중에 홈은 별도로 파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아예 편심과 분리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자, 그리고 반대쪽에서부터 이제 나와야겠죠. 편심을 제외한 동심 부분이. 자, 이렇게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단 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다시 끝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려진 이 선은 중심선이 돼야 되니까 선택하고 이제 선 종류에서 중심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하나씩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치수 눌러서 처음에 있는 이 원이 지름이 34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22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원의 지름이 40이래요. 이렇게 해서 40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편심되기 전 끝단까지가 요 끝에서부터 48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반대쪽 치수를 줄게요. 반대쪽이 처음에 있는 원이 지름이 28이네요. 28 해주고 그 다음 원이 반대쪽하고 지름이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치수 관리를 따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치수를 기입해 주시고 아니면 같이 할 거다라고 한다면 동일선상 저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이다. 그리고 둘팔 지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38 끝에서 여기 선까지 3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요 지점까지가 9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심축까지 이어지는 데가 끝에서 여기까지가 1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편심축 직전의 지름이 40인데 이것도 반대쪽하고 동일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치수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일선상 해서 여기서 여기를 동일선상으로 한쪽 치수만 관리해주면 양쪽이 다 관리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에 그려준 게 지금 같은 동심을 이용하고 있는 원기둥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편심축을 그려줄 겁니다. 일단 편심축의 축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 해가지고 여기서 수평선 적절히 올라와서 수평선 하나 그려줄 거고요. ESC를 종료를 한 다음에 자, 요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의 높이가 스케치 치수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심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지름 형태로 나오는데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지름 치수 체크되어 있는 걸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름으로 표현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해서 6mm. 저 편심은 지름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 치수로 이제 6mm가 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끝점들은 솔직히 말하면 구속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자유롭게 두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형체에 관련된 치수를 모두 다 정의했을 때도 계속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연필 모양이 나오는 게 신경이 쓰이시면 요 끝단도 구속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꼭 구속을 안 해줘야 되는 저런 참조선들의 끝점도 웬만하면 다 구속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스케치에 자물쇠 모양이 생기고 나중에 검토를 할 때 내가 어떤 형태를 정의해 주는 게 누락한 부분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주는데 이 부분은 꼭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이제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만 좀 이렇게 길게 다른 데랑 구분가게 이렇게 길게 빼놓고 그다음 요 위에다 형상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구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수평 수직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수직되는 위치에 오게 해주고 수평 수직이 아니라 일치로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일치로 해서 이제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심선의 길이를 요 사이에 빈 공간의 길이에 딱 맞춰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편심축은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그릴 겁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선명령 실행을 하고요.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은 여기 끝나는 데서 딱 끝나야 되니까 마우스 살짝 갖다 댔다가 위로 끌어올리면서 추론선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반지름이 입력이 돼야겠죠. 스케치 치수, 자, 중심선, 그리고 이 선 선택하면 지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름 치수 꺼주시고, 반지름으로 바꿔준 다음에 클릭 26.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홈이 파져야죠. 홈은 이제 R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지름원을 이용해서 요 위쪽에다가 중심 대충 찍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안쪽으로 살짝 파묻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정해줘야 되는 게 이 중심 위치가 한쪽에서부터 24죠. 그래서 스케치 치수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24. 그 다음에 여기 치수 기입하는데 지름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반지름으로 기입하고 싶다 도면하고 똑같이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반지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해서 내려놓고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가 이 원의 이제 중심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 선에서부터 요 끝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과 이 원을 선택하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ESC를 취소하고요. 다시 스케치 눌러준 다음에 요 끝에다 붙여줄 때는 이제 제가 스케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자, 원을 처음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요 원을 선택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치수의 형태가 나오는데 원호 중심 선택 이거 하면은 중심이 잡히는 거고 여기서 접선 선택하면 아래쪽 끝단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래쪽 끝단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그 떨어진 거리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클릭하고 이제 여기가 3mm.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내가 도면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이 꼭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려질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구획이 나눠지잖아요. 저렇게 프로파일 구획이 나눠지는 정도로 돼 있고 이 상태에서 관리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그냥 스케치를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형상이 꼭 요 자르기로 잘라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은 전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가서 자, 여기서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등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회전 피처를 실행을 하도록 하죠. 자, 회전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는데 내가 중심선도 그렸고 닫혀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부 다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죠. 앞에서 이제 회전 예제 1번, 2번 할 때는 다 자동으로 선택됐어요. 그때는 프로파일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회전축도 하나밖에 없었고 중심선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심선이 하나의 스케치에 두 개가 되면 중심선 두 개 중에 누가 회전축인지 당연히 퓨전 360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선택되는 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겠죠. 일단 프로파일에 뒤에 선택이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동심이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축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했으니까 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지금 축 선택에 선택이 하얗게 돼 있어요.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중심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선택된 두 개의 프로파일을 같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형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래 놓고 확인. 자, 확인 눌러주면 이제 형상이 완성되고 당연히 스케치가 사라지는데 그 스케치 안에 써야 될 프로파일이 하나가 더 있죠. 중심축도 그렇고. 그럼 그 스케치를 다시 봐야 되니까 검색기에 스케치 폴더를 확장을 해서 스케치 1번을 보고 자, 얘를 앞에 가시성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전. 자, 프로파일로 선택할 때 완벽하게 원하는 형태로 이제 잘라가지고 만들진 않았지만 영역이 3개로 나눠져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하기 위해서 축 뒤에 있는 선택을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중심선은 요 밑에 있는 선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요 중심선 6mm 올라와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는 거죠. 자, 형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접합으로 돼 있어야지 하나로 합쳐지겠죠. 만약에 뭐 접합이 아니다, 세 본체다 그러면 분리된 본체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축은 하나의 축이니까 접합이 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줘도 스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치는 한번 자동으로 꺼진 건데 제가 가시성을 다시 키워준 거죠. 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치는 작성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이 스케치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스케치 1번 앞에 가시성 버튼을 내가 직접 눌러서 다시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컨트롤 Z 눌러서 돌아가 보면 이거를 하나로 그리고 같은 축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전해서 프로파일 얘 선택하고 축을 얘를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저는 회전을 2번 분리해서 했는데 분리해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편심축이 아니라 동심축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회전축이 다르다고 한다면 별도로 지정을 해서 별도의 회전 명령으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편심축이 작성이 된다. 뭐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전 명령이 많이 사용되는 건 이렇게 같은 축에 지름이 다른 원이 동심으로 쭉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흔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뒤에서 이제 나오는 형상들에서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